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시점 매매 정수 시즌2 정보경입니다. 어느덧 올해의 마지막 월요일입니다. 지난 24일 역대 처음으로 2,800선을 터치한 코스피가 오늘 또다시 최고치 기록을 경신했는데요. 특히 시총 1위의 삼성전자가 견고한 상승세 나타내고 있습니다. 장 초반 사상 처음으로 8만 원을 넘어서기도 하는 모습입니다. 올해 정말 며칠 남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보유하고 계신 종목 관련해서 어떻게 대응하면 좋을지 고민 많으실 것 같은데요. 실전 매매 정수 여러분과 종목 상담 함께하고 있죠. 번호 02-3153-2611, 2612번으로 전화 주셔도 되고요. 문자는 샵 0082번으로 종목명, 매수가, 비중까지 적어서 보내주시면 이정수 위원님과 방송 중에 실시간 상담 함께하실 수 있습니다. 또 여러분 많이들 사용하시는 노란톡 오픈 채팅방 활짝 열려 있습니다. 실전 매매 정수 검색하시거나 화면 하단에 나가고 있는 QR코드 촬영하시면 바로 입장하실 수 있고요. 유튜브로도 저희와 언제 어디서든 함께 하실 수 있죠. 실시간 라이브 채널 들어오셔서 댓글 소통도 함께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금일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리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입니다. 해당 주식의 가치와 수익률 보장해드리지 않고 있고요. 서울경제TV는 자본시장 통합법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1:1 투자 상담이나 유사 수신행위 등 모든 불법 사항을 엄중히 금지하고 있다는 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저희 전문가와 패널이 사칭한 불법 유사행위가 의심되실 때는 하단에 나가는 번호로 문의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이정수 위원님 만나볼 차례인데요. 12월 마지막 주 시장이 개장했습니다. 오늘 흐름 어떻게 보고 계실까요? 자, 이제 막장이죠. 이제 끝난 장입니다. 이제 거의 이제 끝난 장인데 원래 연말장에서는 원래 이래요. 원래 이런데 지금 나오는 흐름을 보게 되면 대형주들 위주로의 강세만 지금 나오고 있고 지금 제약 쪽에서도 셀트리온 제약만 강하고 셀트리온하고 그리고 IT 쪽에서도 삼성전자, LG전자, LG노텍 이쪽만 지금 강세를 띠면서 지금 다른 종목들이 지금 체감이 별로. 근데 별로 안 좋다라는 의미가 사실은 이게 별로 안 좋은 건 아닌데 거기에 비해서 체감이 좀 떨어진다는 얘기지 지금 다른 종목들도 마이너스 10%씩 빠지는 종목들은 없습니다. 그냥 마이너스 0.5 플러스 0.5 이런 정도의 약보합 강보합 수준 정도의 흐름으로 가고 있는데 일단 이미 매체에서 많이 봤겠지만 오늘까지 배당을 가질 수 있는 권리를 주죠. 그래서 오늘까지 주식을 가지고 있어야지만 배당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받게 되고 내일 29일 날은 배당락이 떨어지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그러니까 내일 아침에 주식을 팔아도 배당은 받아요. 그런데 일반적으로 이제 배당락이 떨어지는 날은 시장이 개파락이 나오거나 흔들리거나 좀 빠집니다. 근데 그거는 약세장에서나 얘기가 나오는 거고요. 지금처럼 시장이 강하거나 내년장에서 IT주들이 강할 거를 지금 이미 벌써 기대감만으로 움직이는 게 아니고 실적들이 나와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들이 움직일 거기 때문에 쉽게 내일 빠지지는 않을 거예요. 만약에 내일 빠지게 되면 IT주를 저점에서 적극 매수하시면 될 것 같은데 일단은 시장은 새해를 앞두고 반도체 황금 사이클이 예상이 됩니다. 그러면서 전차의 강세가 예상이 된다. 그래서 전차의 전자는 전기전자를 얘기하는 거예요. 자동차는 차. 그래서 전차가 자동차와 IT, 전기전자를 얘기하는 건데 지금은 자동차도 IT입니다. 통신도 IT예요. 통신 IT, 자동차 IT, 자율주행. 이제는 자동차의 기계보다는 이제 컴퓨터 칩이라든지 CPU라든지 GPU라든지 뭐 여러 가지 뭐 센서라든지 이런 부분이 많이 들어가죠. 특히 메모리 반도체, 비메모리 반도체 이런 부분들이 무지막지하게 좀 탑재가 될 거기 때문에 이젠 자동차는 컴퓨터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앞으로의 자동차와 IT 이게 다 IT. 그래서 내년에서는 전차의 강세가 예상이 된다. 그래서 흔들리면 내년에서는 싸게 내일 만약에 IT주를 흔들리게 되면 싸게 사면 되는데요. 2021년도는 IT의 해가 될 것이다 라는 말씀을 드렸어요. 왜? 자동차도 IT고 통신도 IT고 2차 전지도 IT고 전기차도 IT고 수소차도 IT고 그러니까 그린 뉴딜이라는 것들도 다 IT에 포함이 되죠. 거기에다 IT에다가 반도체, 디스플레이 다 IT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쪽들이 내년에서는 각광을 받을 수밖에 없고 이쪽에 관련된 종목들이 또 무지막지하게도 많이 있다 보니까 아마 매매하기에도 굉장히 좋고 끌고 가기에도 굉장히 좋을 겁니다. 여전히 바닥 쪽에 있는 종목들 여러분들 잘 공략을 하셔야 되고요.
전일날 여러분 보게 되면 서궁하이텍이 상한가를 갔죠. 그 2월 달에 여러분들한테 추천드렸던 겁니다. 근데 좀 이따가 제가 잠깐 리뷰를 할 텐데 왜 그러냐면 그때 당시 2월 달에 무지막지한 시장이 빠질 때 아주 급락했어요. 마이너스 30%, 40% 몇 프로 빠졌는지 제가 한번 좀 이따 볼 텐데 결국은 가지고 있으니까 큰 수익이 나옵니다. 이게 왜 그래요? 결국은 바닥주들을 가져갔을 때에서는 큰 수익이 나온다는 걸 여러분들한테 알려드리기 위해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줬던 종목들은 떠 있는 종목들 한번 찾아보세요. 200개, 300개 한 정도 드리게 되면 1년에 이제 제가 1월 달서부터 했지만 매일같이 종목들이 드리게 되면 대략 150개에서 200개 종목들을 1년 내내 드리게 되는데 거기서 떠 있는 종목 한번 찾아보세요. 거의 200개 종목에서 떠 있는 종목은 5개 안 될 겁니다. 웬만해서는 다 바닥에 있는 종목들을 드리게 되는데 물려도 시간이 지나면 큰 수익이 난다는 거. 그래서 저는 바닥주 불패를 외치는데 결국 바닥주에서 좋은 종목들을 싸게 샀을 때 그러니까 아무거나 바닥주 잡으면 지하실을 가는 게 아니고 완전히 그냥 낭떠러지로 지하실 만층까지 떨어집니다. 그러니까 아무거나 바닥주를 건드리는 게 아니에요. 좋은 종목을 바닥주에서 건드려야 되는데 그런 종목들 위주로 지금 여러분들한테 드렸고 그런 종목들이 어떤 수익이 났는지 지금 올해 마지막이니까 거의 이제 그런 종목들이 어떤 종목들이 갔는지 그런 것도 좀 이따가 보면서 공부하는 시간으로 그러면 우리가 IT 부품주에서 또 뭐를 또 공략을 해야 되는지 이런 부분들도 우리가 많이 생각해 봐야 될 문제입니다. 어쨌든 IT 부품주의 비중은 확대를 해야 된다는 거는 여전히 제가 계속 드리고 있는 전략이고요. 제약주들을 제가 여러분들한테 찬바람 불면 제약바이오를 해야 된다는 얘기를 10월달, 11월달에서 계속 노래를 했는데 12월 초서부터 이제 제약주는 이제 늦었다. 이제 건들면 안 된다 말씀을 드렸죠. 물론 일부 제약주들은 여전히 강합니다. 그리고 제약주들은 내년 2월달, 3월달까지 되지만 많이 올라갔기 때문에 또 많이 흔들려줘야 돼요. 그게 주식의 이치죠. 근데 제가 12월 15일서부터 해서 이제는 IT를 사야 된다. IT 비중은 늘려야 된다. 최소 50%, 많게는 80%의 비중으로. 이렇게 해서 IT를 계속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렇게 된 지가 이제 보름이 되기 직전이죠. 그렇죠? 12월 15일 날부터 얘기했으니까 이제 13일 정도 지났는데 이제 연말 이제 다 됐고요. 다 끝났고 내년장에서 IT 부품주들 비중 늘린 사람들이 굉장히 행복한 시간을 가질 수 있다는 거를 요약해드리면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배당나기를 하루 앞두고 있는 오늘 시장에 관한 이야기 짚어주셨고요. 2021년은 IT의 해가 될 거란 이야기까지 전망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올해 마지막까지 실전 매매 정수와 함께 하시면서 투자 전략 잘 세워보시길 바랄게요. 그럼 이제 표적 종목 확인하러 가보시죠. 네, 지난주 표적 종목부터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지난주 종목들이 모두 수익률을 내고 있는 가운데 TK케미칼이 4.1%, AP시스템도 4.4% 수익률 내면서 목표 수익률 달성한 상태고요. 개별 종목의 총 누적 수익률이 1136%까지 올라왔습니다. 그럼 오늘의 표적 종목도 확인해 보시죠. 네, 오늘 종목으로는 동진세미캠 올라와 있네요. N자형 패턴 보인다고 해주셨는데 어떤 종목인지 매수가, 매매 전략까지 자세한 이야기 들어볼게요. 자,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오늘은 좀 대형주 위주로 좀 강세가 조금 보입니다. 근데 IT 대형주들이 가게 되면 IT 중소형주 부품주들이 안 갔던 적은 한 번도 없어요. 여태까지. 주식 역사상 IT 대형주를 가게 되면 중소형주는 반드시 갑니다. 그게 이제 내년에서 나올 거기 때문에 IT 부품주들을 저점 매수하자 계속 말씀드리는데 동지세미캠도 반도체 재료 부품 관련주 쪽이죠. 그래서 이쪽 애들도 다시 한 번 더 또 다시 튀어오를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일전에서는 조금 떠 있는 종목으로 매매 종목으로는 이제 하나마이크론 말씀을 드렸는데 하나마이크론 여전히 좀 움직임이 좋죠. 시스템 반도체 관련주들 그래서 시스템 반도체 재료 부품 이쪽에 있는 섹터들은 꺾이지 않아요. 꺾일 수가 없고 그리고 지금 많이 조금 떠 있기 때문에 매매 전략만 잘 가져간다라 그러면 충분히 수익을 낼 수 있는 종목인데 가격 전략은 좀 이따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자, 전일날 있었던 표역 종목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일날 표역 종목은 덕산 네오룩스. 자, 차트 보겠습니다. 덕산 네오룩스. 자, 지금 보면은 지금 슬금슬금 올라가죠. 올라가는데 아직 모양새는 괜찮아요. 일단 여러분들한테 매수 가격은 원래는 33,000원에서 매수를 드리려고 했으나 가격이 들어오질 않아서 그냥 여기서 그냥 사도 된다라고 했었던 자리가 33,600원짜리. 거기서 현재까지 2.7% 정도의 수익을 주고 있는데 이거는 그냥 눈 감고도 맞출 수 있겠네요. 3% 수익 달성이 될 겁니다. 지금 시장이 굉장히 강세장이고 흐름들이 좋기 때문에
이런 식의 생겨 있는 종목들은 다 위쪽으로 한 번 정도는 다 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요거는 3% 달성은 당연히 될 거니까 그냥 갖고 있으면 되고요. 만약에 밀려가지고 뭐 33,000원 쪽으로 밀린다. 그러면 또다시 적극 매수하면 됩니다. 그래서 갖고 있는 분들은 가지고 있으면은 이제 35,000원 쪽으로 올라갈 때 수익이 나게 되면 파시면 되는데 3% 이상 수익 나면 그냥 파시면 돼요. 근데 욕심이 나면 어떡하라? 절반을 팔고 절반을 끝까지 가져가면 제가 그거에 대해서 뭐 공개 방송이나 이런 데에서 종목의 리뷰를 할 때 잘 들으시면 된다는 거. 아니면 궁금하면은 갖고 있는 종목들 좀 절반 팔았는데 나머지는 어떻게 하면 됩니까라고 서울경제 지금 이게 방송할 때 질문을 주시면 되죠.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드릴 테니까. 어쨌든 상당히 양호합니다. 이게 상당히 양호한 차트 흐름이니까 좋아요. IoT 부품은 다 좋습니다. 뭐 얘만 좋은 게 아니고 뭐 다른 애들 다 좋은데 아까 전에도 제가 잠깐 언급했지만 하나마이크론 같은 경우도 여러분들한테 표역 종목을 드렸던 건데 얘도 지금 움직임을 봐서는 심상치가 않죠. 전고 좀 돌파하고 내년에는 여기 돌파할 것 같은 느낌, 10,000원대로 갈 것 같아요. 어쨌든 간 이것도 수익률 달성이 됐어요. 지난주에 달성이 이미 3% 됐기 때문에 파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혹시나 욕심이 나서 절반을 팔고 절반을 가져가거나 혹은 90%를 팔고 10%를 남겨놨거나 하는 사람들은 10,000원 돌파까지도 노려봐줘도 된다. 그 정도로 지금 내년장에서는 반도체 장비 섹터에 있는 종목들이 다 좋다는 거 말씀을 드립니다. 어쨌든 다 좋아요. 자, 그러면 이제 최근에 있었던 내지는 올해 있었던 표역 종목 중에서 이제 급등했었던 종목들, 특히 좀 이슈적으로 좀 볼 종목들 몇 가지 좀 살펴볼 텐데, 자, 일단은 에로티베콤부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에로티베콤. 자, 4월 3일 날에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렸던 반도체 장비 주인데, 에로티베콤 지금 수익률이 얼마나 났냐면요. 지금 149% 났습니다. 많이 났죠? 아니 왜 그때 있었던 종목을 왜 지금 가지고 나오냐, 왜 얘기를 하느냐, 여러분이 공부시켜 드리려고 그래요. 그때 당시 왜 여러분들은 왜 못 샀을까? 그쵸? 그거를 여러분들은 반성을 해야 되고, 저 같은 사람은 딱 봤을 때에서 이게 바닥이다 싶으니까 이런 걸 사야 된다라고 바닥에서 얘기하죠. 지금 떠 있는 상태에서 제가 에로티베콤 여러분들 추천합니까? 안 하죠. 왜? 아니 이거를 7,700원에 추천해서 한 사람이 뭐하러 18,100원에 추천합니까? 맞는 얘기죠? 7,700원에 여러분들한테 추천주로 드렸던 종목이에요. 4월 3일 날 완전 바닥에 있으니까 차트를 보세요. 완전 바닥에 있죠. 완전 바닥에서 항상 주식은 사는 겁니다. 이 좋은 종목을. 18,000원 이제 조만간에 2만 원 돌파할 텐데 2만 원 돌파할 수 있는 이 좋은 종목을 7,700원에 보고 여러분들한테 추천하고 이럴 때에서 사야 된다고 얘기했다. 이게 중요하다는 얘기입니다. 제가 여러분들한테 에로티베콤 2만 원, 3만 원, 4만 원, 10만 원짜리 추천합니까? 아니죠. 20만 원 가기 전에 7,700원에 추천하는 거예요. 100만 원 가기 전에 7,700원에 추천하는 겁니다. 그래 여러분들의 수익률이 100배, 200배, 300배가 나올 거 아닙니까? 물론 그거는 꿈이겠지만 바닥에서 좋은 종목을 사야 된다는 걸 여기서 다시 얘기해 주는 거예요. 결국은 바닥에 샀기 때문에 수익률이 149%가 나올 수가 있는 거고, 그런 사람들이 이거를 내년에서도 반도체 장비가 계속 좋을 거기 때문에 얘가 2만 원 가고 22,000원 가고 23,000원 가면 수익률이 어마어마하게 증가를 합니다. 지금은 불과 149%밖에 안 되지만, 이것도 큰 수익이 엄청 큰 수익이지만 149%가 300%, 400% 수익 날려면 지금처럼 바닥에 샀을 때에서 수익이 100%가 넘어가야 돼요. 그래야지 그때서부터 수익이 더블로 납니다. 원금 대비 100% 수익이 났다는 얘기는 원금이 더해져서 그 수익의 복리 계산이기 때문에 수익이 더 빠를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지금은 여기서 10% 올라가면 10% 수익이 아니고 원금 대비 거의 2배 정도, 2배에서 2.5배 정도의 지금 수익이 더 나오는 거예요. 이거 10% 수익이면 25% 수익 나오는 거예요, 지금. 이 에로티베콤은. 왜? 150% 수익이 이미 났기 때문에. 원금 더하기 150%를 더하니까 250%가 된 거죠. 그렇게 돼서 올라가면 250%에 10% 올라가니까 25%가 수익이 나는 겁니다. 이해가 잘 안 되면 집에서 한번 계산기를 두들겨 보거나 이렇게 종이에다가 써보세요. 내가 이거를 1,000원에 샀는데 이게 수익이 100% 나서 2,000원 되면 2,000원에 10%면 200원이 올라가는데 그럼 원금 대비 1,000원에 200원이면 20%네? 이게 계산이 나와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수익이 처음에서는 원금 대비 10% 올라갈 때는 10%밖에 수익이 나진 않지만 수익이 100%를 돌파하면서부터는 수익이 10%가 그러니까 그게 이제 그 전일 대비 10% 올라가게 되면 여러분의 계좌 수익률은 2배, 20%가 난다라는 거. 그렇게 해서 수익이 폭발하는 겁니다. 그래서 요거는 내년에서 수익이 바닥에 산 사람들은 수익이 어마어마하게 폭발을 할 거예요. 싸게 샀기 때문에. 그래서 좋은 종목을 제가 누누이 얘기하지만 좋은 주식을 싸게 사야 된다는 거. 그거의 표본이 에로티베콤이고요. 그리고 지금 여기에는 안 나와 있지만 지금 성우하이텍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릴게요. 자, 성우하이텍. 이 은 여러분들 2월 달에 추천했던 종목이에요. 2월 달에 여러분들 2월 4일 날에 추천했던 종목인데 들어가자마자 수익이 요만큼 났다가 어떻게 됐어요? 시장이 코로나 때문에 박살이 나가지고
손실이 몇 프로까지 났냐면 마이너스 53%를 당했습니다. 여러분들 주식하다 보면 마이너스 53% 당하는 경우 있을 수 있어요. 물론 제일 잘하는 경우가 10% 안쪽에서 그냥 잘라버리는 겁니다. 제가 그때 당시도 성우하이텍 이거 그때 당시 들어간 사람들, 세종공업도 마찬가지예요. 세종공업도 그때 당시 1월 말에서 세종공업 성우하이텍을 얘기했을 때에서 수익이 났었는데 못 판 사람들은 그냥 잘라버려라. 대신에 이 종목들은 바닥에 있기 때문에 오랜 시간을 가져가게 되면 반드시 수익 날 수 있는 그런 좋은 종목이다 말씀을 드렸는데요. 자, 세종공업도 그때 당시 여기 1월 말쯤에 여기서 들어가서 수익이 잠깐 났다가 어떻게 해요? 코로나 때문에 얘만 빠진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얘만 잘못한 게 아니에요. 대한민국에 있는 모든 주식이 마이너스 50%까지 아주 박살이 났습니다. 지수가 1500까지 아주 박살이 나는 바람에. 그렇게 해서 얘도 쭉 빠졌지만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큰 수익이 났죠. 결국은 바닥 대비 400% 올라간 게 세종공업이고 성우하이텍도 그때 당시 2월 달에 굉장히 고점에서 한 것 같지만 마이너스 50%까지 물렸지만 지금 대비는 지금 수익이 43%가 납니다. 자, 여러분들이 주식에서 뭔가를 물렸을 때에서도 믿을 건 뭐다? 뭐 실적도 있을 거고 뭐 기업의 가치도 있을 거고 뭐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다 좋아요. 다 좋지만 무조건 바닥에서 물려야 돼요. 물리더라도 아무리 좋은 종목도 고점에서 물리면 약도 없습니다. 근데 제가 그때 당시 성우하이텍 세종공업을 얘기했던 이유는 완전 바닥이기 때문에 바닥이기 때문에 흔들려도 시간이 지나면 이런 식으로 올라갈 거를 여러분들한테 지금 올해 내내 1년 내내 여러분들한테 계속 똑같은 얘기를 했던 거죠. 아주 강조를 했습니다. 결국은 바닥에 있는 종목들에 물려도 수익이 난다. 그 회사가 상장 폐지가 될 종목에 안 좋은 회사만 아니면 결국은 바닥에서 물리면 마이너스 30% 50% 물렸어도 결국은 들어주면서 수익을 40% 50%를 쌓아준다는 얘기예요. 코스모학도 마찬가지죠. 여러분들한테 코스모학을 드리고 나서 수익을 40%나 드렸는데 얘 같은 경우도 왜 수익이 났느냐? 바닥에서 물렸기 때문에, 그렇죠? 바닥에서 물렸기 때문에 흔들려도 수익으로 가져갔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주식은 좋은 종목을 싸게 샀을 때에서는 반드시 보답으로 들어오고 그다음에 시간이 좀 걸릴지언정 갖고 있으면 수익이 난다라는 거. 이거는 불변의 진리라고 보시면 돼요. 단, 거기 예외 조건이 있습니다. 시장이 완전 폭락장만 아니면 돼요. 그래서 시장은 여러분들이 볼 수 없기 때문에 시장은 저한테 물어보시거나 그러니까 실전 매매 정서에서 시장을 얘기하잖아요. 시장이 만약에 안 좋은 장이다. 이제 급락장이다. 하락장이다. 그럴 때에서는 뭐 종목들이 다 빠지겠지만 그런 장만 아니면 웬만큼 빠졌던 애들은 시간을 지나면 다 올라오게 돼 있다는 거. 자, 그래서 아까 전에 이제 에로티백군 149% 수익 났던 거 그 말씀을 좀 드렸었고, 자, 삼성전자 요것도 여러분들한테 언제 드렸냐면 저는 예전에서 공부할 때 어떻게 공부했냐면요. 그러니까 공부하는 방법 여러 가지가 있죠. 지금 아마 귀가 솔깃하는 사람이 있을 텐데 주식을 잘한다라는 사람들을 제가 째려봤어요. 그때 당시 제가 이제 타 방송에서 부전문가로 이제 활동할 때였는데 어쨌든 어떤 전문가 이제 직원이었잖아요. 그때서 주식을 잘한다라는 이제 회원들이 있어요. 그러면 그 회원들 중에서 거의 1000명 중에 잘한다는 사람들은 3명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3%도 안 돼요. 그러니까 1.5% 정도, 그러니까 1, 2% 정도의, 그러니까 1000명이니까 100명 중이니까 3명이면 그 0.3% 되겠네. 그렇죠? 그러니까 거의 없어요. 그러니까 잘한다는 사람들은 거의 없는데 잘한다는 사람들을 저는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쭉 보면 그 사람들의 특징들이 있는데 제가 그래서 그 특징들을 공부하기 위해서 뭘 했냐면 그 사람이 사는 위치를 제가 분석을 하고 공부를 했습니다. 그 사람들은 왜 여기서 살까? 그런데 좀 마찬가지예요. 제가 왜 이날에서 3월 9일 날에 여러분들한테 드렸을까? 이때 당시 3월 9일 날에서 삼성전자를 드렸던 것은 시장이 흔들려도 물려도 수익이 날 것 같기 때문에 그때 드렸던 거예요. 그래서 흔들릴 때마다 삼성전자 모으면 얘는 반드시 움직인다. 그래서 그때 당시 3월 9일 날에서 시장이 흔들렸어도 빠지는 폭이 다른 종목에 비해서 작죠. 한번 보세요. 그때 당시 종목들이 50% 빠지면 얘는 17%밖에 안 빠졌습니다. 버틸만 하죠. 다른 애들 마이너스 50%, 60% 빠지는데 그거밖에 안 빠졌기 때문에. 그래서 시장이 흔들릴 걸 예상을 하고 이왕 물릴 거면 삼성전자에 물리자라고 드렸던 게 이제 이때 당시 54,000원짜리였는데 지금 48% 정도 그때 당시 대비 48% 수익이고 그리고 최근에서는 빠질 걸 대비해서 준 게 아니고 어차피 시장이 올라가게 되면 삼성전자도 올라가고 모두 다 올라갈 텐데 그래서 언제 공략하자? 저는 시장을 좋게 보고 삼성전자를 공략하자. 그게 빼빼로 데일 날 11월 11일 날입니다. 바로 요 날이죠. 전고점 돌파를 이뤘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도 여러분들이 공부를 잘 해보면 왜 이때 당시에서 여러분들한테 드렸는지 내용을 제가 대충 얘기했는데 삼성전자는 지금 시가총액이 이제는 500조 가까이를 지금 이제 찍기 위해서 가고 있는 종목이죠. 이제 460조 정도 됐는데 시가총액이 이렇게 100조 이상 넘어가는 종목들은
그 심심해서 빠지거나 심심해서 돌파하거나 이런 게 없어요. 왜냐하면 무지막지하게 큰 자금들로 움직이기 때문에 뭔가의 저항 라인을 돌파한다는 얘기는 가겠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가겠다라는 표현을 썼기 때문에 오케이, 그러면 이게 가겠구나. 그러면 시장도 가고 얘도 가겠구나. 그래서 11월 10일 날에 그때 여러분들한테 그때 68,800원에 공략을 했는데 벌써 31.7% 수익이 나왔습니다. 한 달 정도 좀 지났죠. 한 달 보름 정도 좀 안 됐는데 삼성전자에서 그때 대비 지금 31.7% 수익이 나왔는데 제가 삼성전자는 10만 전자 내지는 당장은 아니지만 2023년 되기 전에서는 15만 전자까지도 전 예상을 합니다. 15만 전자, 그러면 15만 전자 정도 가면은 지수는 제가 예상하는 4,200 정도는 지수는 그러니까 지금이 아니에요. 내년이 2022년이잖아요. 2021년이잖아요. 2021년 얘기가 아닙니다. 2022년, 2023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앞으로 향후 2년, 3년 뒤에 코스피 지수는 4,200까지도 열려 있다라는 거. 거기에 삼성전자도 15만 원 정도까지는 제가 열려 있다는 얘기를 한 달 전에 얘기를 했었죠. 한 달이 이제 보름이죠. 하여튼간 얘기했던 것 같은데 어쨌든 4,200 정도의 목표치를 크게 가고 내년에는 그냥 3,000 정도 돌파하고 뭐 어느 정도 이제 그거는 이제 제가 나중에 그 다음 지수 목표치는 어디인지 일단은 3,000을 안착하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그 다음 지수 목표치는 저는 별로 안 보고 있는데 일단 안착을 먼저 해줘야 돼요. 코스피가 일단 3,000을 안착을 하고 나서 그 다음부터 생각할 문제이기 때문에 일단 지금 현재까지 지수는 2,834까지 오늘 올라가 있는 상황인데 갈 겁니다. 어쨌든 삼성전자는 향후 9만 전자, 10만 전자, 15만 전자도 우리가 목표치를 보면서 봐야 되는 종목이고요. 자, 그리고 이제 5월 25일 날에 이제 옵트론텍 여러분들한테 추천해 드렸는데 이것도 수익이 좀 많이 났어요. 카메라 관련주 쪽이죠. 카메라 관련주 쪽인데 이미 전고점을 이렇게 강하게 돌파를 하고 5월 달이니까 여기죠. 거의 바닥 정도에서 5,350원에 추천해 드렸는데 현재까지 수익률은 전일까지 121.5%. 얘도 수익이 많이 났죠. 그럼 얘를 갖고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카메라 관련주. 자, 옵트론텍도 차트를 보면 여전히 더 많이 갈 수 있습니다. 자율주행차 이제 시작이죠. 얘의 목표치는 크게 보면 앞으로 향후 2년 동안 5만 원 봅니다. 아직까지도 400%가 더 올라갈 수 있는 종목이라 보시면 돼요. 향후 400% 간다면 지금 사야지. 근데 그거를 여러분들이 관가했을 수도 있으니까 얘가 5만 원을 갈 수 있지만 얘가 잠깐 떨어지게 되면 6천 원까지 마이너스 45%까지 빠지고 갈 수 있다는 거 여러분들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 사라 말아라, 사지 말아라. 지금 사가지고 마이너스 45% 거의 마이너스 반토막 날 텐데 뭐하러 삽니까? 그렇죠? 그렇다고 갖고 있는 사람은 던져라? 아니다. 던지지 말고 수익이 120% 났으면 대응 방법 아주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하한가 맞으면 그냥 파세요. 그래도 수익입니다. 하한가 맞아도 수익이니까 그냥 여기서 버티면 돼요. 그냥. 알겠죠? 싸게 샀기 때문에 이렇게 갑질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항상 종목들을 줄 때 해서 갑질 종목이라 그래서 기관 외국인들한테 갑질할 수 있는 가격 싼 자리에 사면 이런 식으로 갑질할 수 있어요. 하한가 맞으면 그냥 수익 50% 먹고 파세요. 그냥. 하한가 안 맞으면 그냥 냅두면 지금 현재까지 120% 수익이죠. 냅두면 이게 수익률이 400%, 500%로 자라납니다. 그래서 갑질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차트를 보게 되면 완전 바닥이죠. 옵트론텍 내년에서도 달릴 겁니다. 봐봐요 한번. 올라갈 수 있는 자리가 딱 눈에 보더라도 15,000원, 2만 원 그냥 가겠다라는 거 안 보입니까? 15,000원, 2만 원 가는 거예요. 잘 가면 3만 원 내년에서 도달할 수 있습니다. 불가능할 것 같아요? 가능합니다. 대신에 지금 사는 사람들은 마이너스 50%를 감수해야 되기 때문에 건들지 마시라는 거. 이건 그래서 수익이 나시는 분들은 하한가 맞으면 그냥 수익 실현할 수 있으니까. 왜냐면 하한가 맞아봤자 여기서 하한가 맞아봤자 8,000원 정도 조금 깨지는 자리인데 이거 5,350원에 산 거예요. 그렇죠? 5,350원에 샀기 때문에 수익률은 50%가 넘어가니까 거의 50% 근접하니까 하한가마저도 손실이 안 납니다. 가져가시면 돼요. 옵트론텍 아주 좋은 종목이고요. 자, 다음으로 원익 QNC라는 종목이 있는데 요거는 이제 7월 달에 올 여름에 이제 들었던 종목이죠. IT주들이 잠깐 여름에 좀 강했었어요. 그리고 나서 좀 잠수를 탔는데 그때 당시 원익 QNC 7월 30일 날 보게 되면 굉장히 여기서 지저분하게 그냥 왔다 갔다. 근데 결국은 내년장은 그러니까 올 연말과 내년장은 IT가 좋을 거를 예상을 해서 여러분들한테 드렸던 종목 중에 시리즈 중 하나인데 그렇게 완전히 그냥 왔다 갔다 난리법석을 치더니 이제는 훨훨 날아다니는 굉장히 강한 종목으로 바뀌었죠. 원익 QNC도 현재 지금 46% 수익인데 14,950원. 지금 원익 시리즈들이 다 좋습니다. 원익 IPS, 원익 홀딩스, 원익 QNC 다 좋은데 내년에서도 계속 좋을 예정이고요. 잘 보세요. 이렇게 바닥주도 아니에요. 바닥에서 이렇게 많이 올라갔는데 이런 애들이 또 간다고
내년에서는 난리를 칠 겁니다. 왜냐하면 내년에 그만큼 IT의 황금 사이클이 올 거기 때문에. 그러면 바닥에 있는 애들은 IT주들은 얘네들도 이렇게 여기서 더 가겠다고 난리를 칠 텐데 바닥에는 안 갈까요? 무조건 갑니다. 그래서 내년에서는 바닥에 있는 IT주들은 다 매집을 해놔야 돼요. 이거 안 하면 내년에서 엄청 후회할 겁니다. 어떻게 후회하느냐? 봐봐요. 지금 에로티베쿰 150% 갔는데 여러분들 없어가지고 후회하잖아요. 아, 그때 이거 샀었어야 되는데 그걸 뭐하러 후회합니까? 지금 이런 종목을 잡아서 이렇게 한 10개월 정도에서 1년 정도 묻어두면 150% 자라날 종목들이 지금도 있는데 그러니까 이미 벌써 자라나 있는 상태에 있는 종목들을 건들지 말고 저렇게 자라날 수 있는 바닥에 있는 종목은 사란 얘기예요, 지금은. 그런 종목은 일단은 비밀이고 슬금슬금 하나씩 얘기해 줄 테니까 그런 종목들을 잘 잡아서 공략하시면 되고요. 어쨌든 그거에 대한 결과가 지금 좋잖아요, 그렇죠? 원익 QNC 이런 게 이렇게 바닥에서 많이 올라갔는데 또 올라간다. 그러면 이렇게 올라갈 수 있는 종목은 뭘까? 이런 걸 여러분들이 잘 기다렸다 보면 제가 장중에 하나씩 흘릴 때가 있어요. 지금 보면 LG전자도 이것도 제가 저녁 방송에서 이거 대놓고 얘기했던 종목인데 아주 잘 가죠. 근데 내년에서는 LG전자가 갈 수밖에 없다라는 얘기를 지지난주 수요일 저녁 방송에서 제가 LG전자에 대해서 얘기했는데 아주 정상적인 상황입니다. 아주 좋아요. LG전자 가고 LG노텍 가고 LG디스플레이 가면 저는 그다음에 어떤 장비주가 갈지 아는데 아마 주식 공부 조금이라도 하신 분들은 이 얘기 힌트로 뭐를 사야 되는지 바로 아마 눈치를 챘을 겁니다. 초보자분들은 이 얘기로 인해서 뭘 사야 된다라는 거지? 라고 모르는 사람들은 실전 매매장소 열심히 보시고요. 그다음에 공개 방송이 있을 때 열심히 들어오시면 돼요. 그러면은 충분히 알아들을 수 있는데 좀 더 힌트를 더 드릴까 말까 좀 고민 중에 있는데 좀 이따 다시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고요. 자 다음에서는 이제 일진디스플. 시장이 하여튼 너무너무 강해요. 지금 너무 엄청나게 강해서 굉장히 좋은데 아마 여러분들 개인들의 체감은 별로 안 좋을걸요. 왜냐하면 오늘 대웅주만 가서 그런데 체감 좋아지려면 IT 부품주를 사야 됩니다. IT 부품주. 자, 어쨌든 IT 부품주. 계속 노래하는 이유가 다 있어, 다. 그쵸? 자, 일진 디스플. 이거 같은 경우도 터치 패널 관련주 쪽인데, 외국인들이 많이 사더라고요. 일단은 뭐 실적은 뭐 그냥 고냥고냥한데, 얘도 바닥주죠. 완전 바닥주고, 얘도 수익률이 48%입니다. 뭐 지금 보면 심심하면은 지금 뭐 삼성전자도 30%에서 40% 수익이고, 뭐 에로티베쿰 150% 가까이 수익이고, 그 다음에 옵토론텍도 120% 수익이고, 뭐 원익 QNC 46%, 48%. 그러니까 그만큼 여러분들한테 바닥인 종목들을 드렸던 애들이 심심하면 지금 48%, 50%, 120%, 150% 가 있다라는 상황입니다. 근데 그런 종목들만 계속 가는 게 아니고 그런 식으로 갈 수 있는 종목을 잘 찾아봐야 되는데 일진 디스플도 마찬가지 바닥에서 여러분들을 찾아드렸던 종목이고요. 일부러 바닥에서 주질 않고 조금 떠 있는 상태에서 여기서 그냥 사라 그랬어요. 떠 있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그냥 사도 수익이 난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드렸던 종목인데 거기에서도 지금 거의 48% 정도 수익이 났으니까 꽤 많이 났지만 더 간다는 얘기죠. 그래서 조정받고 또 갈 겁니다. 그래서 내년에서는 이런 IT 부품주들 다 좋다는 거 말씀을 드리면서 어쨌든 일진 디스플까지 말씀을 드렸고 자 오늘의 표역 종목 자 반도체 재료입니다. 반도체 재료의 동진 세미캠인데 이거는 이제 차트 분석을 해주게 되면 차트가 얘는 바닥이 아니에요. 얘도 떠 있는 상태에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하나 마이크론과 비슷하다고 할 수가 있고 지금 시장에서는 이렇게 떠 있는 종목이 쉽게 죽지 않고 전고점을 돌파를 하기 때문에 매매 패턴을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지난번에 하나 마이크론과 비슷하게 매매 대응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일단 매수 가격은 33,500원 정도, 500원 정도 말씀을 드린 건데 650원이니까 뭐 요 가격에서 이 정도 33,650원 뭐 요 정도도 인정해 드릴게요. 자, 요 정도 내에서 이하에서 싸게 공략하면 됩니다. 이렇게 강하게 있는 섹터에 있는 종목들 이런 종목들은 무너지질 않아요. 오히려 이런 종목들은 튀면서 정고점을 돌파할 수 있는 가능성과 확률이 훨씬 더 높습니다. 그래서 매매적으로는 수익이 나는데 단점이 하나가 있어요. 이런 데서 100% 수익은 안 나옵니다. 큰 수익은 안 나와요. 적당한 수익만 나온다는 얘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만약에 내년에서 큰 수익을 내고 싶다. 그러면 동진세미캠의 언제의 모습 2015년도, 16년도 혹은 2019년도 바닥에 있는 이런 식의 있는 바닥에 있는 패턴들을 공략을 해서 큰 수익을 내야 되는데 이미 여러분들한테 표역 종목으로 드렸던 종목 두 개가 있습니다. 바로 AP 시스템과 그렇죠? AP 시스템 이거 보세요. 이거 바닥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데서 큰 수익이 나올 수 있다는 얘기고 동진세미캠은 적당한
적당하게 여러분들 3% 정도는 그냥 심심할 때마다 그냥 3% 정도는 수익을 챙길 수 있는 그냥 그런 종목인 거고 에로티베쿰처럼 혹은 뭐 실리콘웍스라든지 에로티베쿰 그다음에 아까 뭐 머니큐엔시 뭐 일지디스플처럼 수익을 48% 혹은 100%를 쌓고 싶다. 그러면 이런 식으로 바닥에 있는 종목들을 사셔야 돼요. 그게 AP스템이고 이미 표육 종목으로 지난주에 HB테크놀로지 마찬가지죠.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런 식으로 바닥에 있는 종목들이 어떻게 되더라? 시간이 지나니까 많이 가더라. 그게 바로 성우하이텍이라고 그랬잖아요. 성우하이텍. 성우하이텍을 바닥에서 줬더니 상한가를 가고 난리를 쳤죠. 그러니까 내년장에서는 이런 식으로 HB테크놀로지, AP스템 이렇게 바닥에 있는 종목들이 나중에서는 많이 잘한다. 결국은 성우하이텍도 그랬고 그다음에 세종공업도 그랬죠. 그래서 내년에서는 자동차 부품조 이쪽이 될 건데 근데 어쨌든 간에 오늘의 표육 종목은 동진세미캠입니다. 그래서 동진세미캠 이거 650원 정도에서 저점 매수하시면 3% 정도의 수익은 어느 정도는 이제 단기적인 매매는 나올 수 있으니까 한번 잘 공략을 해보시고 오늘의 표육 종목은 동진세미캠이었습니다. 네, 급등 종목들 많이 나와서 오늘 자세하게 한번 살펴봤고요. 전문가님이 비밀이라고 하신 종목들은 저희 방송 보시다 보면 하나씩 풀어주시니까요. 여러분 끝까지 함께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또 오늘 표적 종목으로는 동진세미캠 만나봤습니다. 대형주 위주의 강세가 나오는 오늘 중소형 IT 부품주 소개해 주셨고요. 매수가도 참고하셔서 투자 전략 잘 세워보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럼 이제 실시간 종목 상담 함께할 차례인데요. 02-3153-2611, 2612번으로 전화 주셔도 되고요. 문자는 샵 0082번으로 종목명 매수가 비중까지 적어서 보내주시면 이정수 위원님과 함께 실시간 종목 상담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그럼 오늘의 첫 번째 상담부터 시작해 볼게요. 네, 첫 번째 상담은 전화부터 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이정수 전문가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자 어떤 종목 궁금하신가요? 금호 HT요. 금호 HT 3,561원에 10%. 3,000 얼마요? 561원? 561원에 네, 10% 되겠습니다. 10% 정도 알겠습니다. 자, 일단은 금호 HT 일단은 LED 관련주로 되어 있지만 그래요. 일단은 LED 관련주 쪽으로 되어 있고 재무제표 좀 잠깐 볼게요. 일단은 실적 매출들이 일단은 매출은 증가가 됐는데 영업이익이라든지 에비타 증가율들이 쑥 줄었네요. 근데 순이익은 많이 늘었네요. 그래도 오케이. 그러면은 자 차트를 보겠습니다. 자 일단은 매수 가격을 보니까 좀 많이 올라와야 되겠네요. 자 일단은 올라오면 정리해 볼 수 있는 타임은 줄 것 같아요. 일단 다행히도. 네, 근데 거기가 이제 저항 라인이거든요. 차트를 보면 저항 라인. 그러니까 실적 부분들이 올라가는 것 같은데 네. 양봉으로 변했는 것 같은데 지금 추가 매수를 이제 프로가 한 10%밖에 없으니까 한 5%라도 좀 더 하면 안 되겠어요? 단가를 낮추게. 일단 지금 금호 HT가 지금 합병을 추진 중에 있네요. 다이노아와 항체신약에 대해서 지금 뭐 얘기가 나와주고 있는데 일단은 그 정도 뉴스가 나왔는데 지금 요만큼밖에 안 움직인다는 얘기는 저는 좀 의심을 해봐요. 아니 이게 진짜 얘네들이 진짜 그거를 해갖고 이게 뭔가 성공할 수 있는 그건가? 왜냐면 예전에서 이런 얘기들은 그냥 밥 먹듯이 나왔던 얘기들이거든요. 이런 얘기들이. 근데 이게 장이 좋을 때에서는 이런 이슈에 장이 좋을 때에서는 제약주의 강할 때 2017년도에 저런 얘기 하나 나오면 바로 그냥 점상한가 갑니다. 근데 저런 정도의 뉴스가 나왔는데도 지금 4%밖에 안 움직인다는 얘기는 약하다는 얘기예요, 지금. 네네. 오히려 차라리 호재 뉴스가 없었으면 제가 좋게 봤는데 아니 호재 뉴스 나왔는데 불구하고 얘가 지금 4,000원, 4,500원을 지금 상한가를 못 들어갔다는 얘기는 지금 전 조금 약간 좀 구린 냄새가 좀 나는데 일단은 추가 매수는 좀 조정을 받으면 좀 싸게 하시는 게 유리할 것 같고요. 지금 저항라인에 부딪혔기 때문에 네네. 네. 근데 어쨌든 지금 수급도 괜찮고 기가 외국인 수급도 괜찮고 실적들도 뭐 나머지 이제 이상한 종목들에 비해서는 그래도 괜찮은 편이에요. 나쁘진 않아요. 뭐 어쨌든 뭐 근데 오히려 저 모멘텀이 완전히 이게 마이너스를 주는 원래 되네요. 그 이슈는 네. 회사 대표하고 네. 대주주하고 딱 두 명만 알아야 돼요. 너와 내가 알면 딱 거기 끝이어야 되는데 너와 내가 알고 또 다른 삼자가 알면 그럼 네. 다 하는 거예요.
대한민국 사람 다 아는 거고 전 세계 사람 다 아는 그런 이슈가 됩니다. 그러니까 동네방네 네. 야 너만 알아 그러면 수천 명, 수만 명, 수십만 명이 다 알게 되는 그런 이제 이슈들은 네. 별로예요. 그러니까 이슈는 드러나면 안 돼요. 그래서 뭔가 이슈가 있는데 우리가 몰라야 됩니다. 그게 좋은 이슈인 거예요. 아, 근데 벌써 뉴스도 나왔고 그러면 이미 이슈는 나왔는데 안 움직인다는 얘기는 이거 물량 이렇게 개인들한테 이제 물량 넘기는 게 아닌가라고 우리가 의심을 해볼 수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그거 확정적인 건 아니고 그래서 지금 이게 이슈가 벌써 나왔는데 불구하고 이거를 못 넘어간다는 건 약하다는 얘기밖에 안 되는 거고요. 이미 벌써 상한가를 갔었어야 되는데 못 갔다라는 게 좀 아쉬웠고 그래서 네. 이거는 오히려 조정받으면은 그래도 나쁜 그 수급 상태를 보여주진 않기 때문에 조정받으면 추가 매수가 되고 어쨌든 간에 3,500원 정도의 도달은 한번 할 것 같으니까 일단 네. 보유하신 거는 그냥 가져가셔도 된다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보여 있는 거는 가져가고 뭐 추가 매수는 그렇죠. 권장하진 않으시네요. 그렇죠. 추가 매수는 별로. 왜냐면 이 차라리 이슈가 없었으면은 그래도 한번 추가 매수를 괜찮겠는데 하려고 했는데 이슈가 이미 나와버렸기 때문에 오히려 있잖아요. 이슈가 나오게 되면 선수들은 이슈 보고 안 움직이면 거기서 다 팔아버려요. 네, 오히려 악재 그냥 급락하면 쌀 때 그냥 주워 담든가 하는 방법이 있는데 네. 어쨌든 지금 이슈가 나왔는데도 이 정도 흐름은 아직은 이거는 조금 더 관망을 하면서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500원대까지는 갈 수는 있어요. 갈 수 있어요. 그렇죠. 아, 장이 그러면 워낙 뭐 좋기 때문에 조금 마이너스라도 3,500원대 되면은 이왕이면 선전하란 말이죠. 수익이 나오면 그러니까 3,500원 말씀드린 거 저항 라인 말씀드리는 거고 거기를 네. 살짝 돌파할 수도 있고 크게 상회할 수도 있잖아요. 갑자기 3,500원이고 4,000원까지 확 올라가면 욕심내지 말고 팔아주자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네, 감사합니다. 네, 여기까지 도와드렸습니다. 자, 다음 전화 연결입니다.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어떤 종목 와- 궁금하세요? 네, YG 엔터테인먼트 네, 46,971원이요. 46,571원, 971원. 971원. 자, 매수 가격은요? 비중은요? 35%요. 비중이 좀 많으신데. 네. 자, 그래요. 자, 보겠습니다. 지금 차트를 보면 지금 엔터주들은 지금 당장은 움직일 생각이 없는 모양이에요. 네. 일단 지금 코로나 사태가 진전이 되질 않고 있고 지금 미국서부터 해서 유럽에 지금 치료제가 좀 투입이 되고는 있지만 그래도 4월까지는 계속 사망자가 많이 늘어날 거란 얘기가 나오고 있고 물론 변종 바이러스 얘기로 지금 최근에 시장을 잠깐 흔들었지만 치료제가 그래도 먹힌다는 얘기가 있으니까 아직까지 그렇게 크게 두려워할 상황은 아니지만 지금 이 상황으로 가게 되면은 지금 4월 달로 얘기했던 부분, 그러니까 원래 1월 달 정도에서 4월 달 정도에서 어느 정도 효과가 있을 거란 얘기가 지금 이렇게 되면은 이제 9월 달, 7월 달, 9월 달로 아마 미뤄졌을 거예요, 얘기들이. 그러면 그때까지는 여행주, 엔터주의 흐름들이 좋을래야 아직은 좋을 수가 없는 흐름이고 차트와 수급을 봐도 여기서는 힘을 좀 못 쓸 가능성이 있습니다. 일단은 시장이 좋으니까 얘도 주식이니까 반등 나오면 45,000원, 46,000원 쪽으로 올라오기를 기다리면서 보유는 가능하신데 이쪽을 공략하는 것보다는 IT 부품주 쪽으로 계속 공략을 하는 게 수익이 훨씬 더 빠르기는 할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지금 신규 매수 자금이 있다면 엔터주를 공략하는 것보다는 IT를 공략하는 게 훨씬 더 유리하고 그리고 조금 더 강하게 얘기한다라 그러면 지금 손실률이 대략 한 9% 정도 10% 안쪽이거든요. 네. 이거는 선택적인 거예요. 근데 저라면, 그러니까 일단 FM조 상담을 해드리면 이 정도 손실이면 그냥 보유했다가 반등 나오면 수익에서 나오세요라는 게 FM조 상담이지만 만약에 저라면 저는 지금 당장 YG 엔터 그냥 다 던져버리고 IT로 들어갑니다. 그 정도로 IT가 좋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지금 당장은 IT주의 비중을 줄여놓고, IT 아니죠. 그 엔터주의 비중을 줄여놓고 IT로 들어가는 게 훨씬 더 유리합니다. 요거는 제 의견이고 어쨌든 주식은 나쁜 거는 아니니까 코로나 사태가 내년에서 어쨌든 마무리가 될 거예요. 근데 원래 4월 달 정도면은 가닥이 잡혔던 부분들이 7월 달, 9월 달로 미뤄졌기 때문에 아마 얘도 내년 1월 달, 2월 달에 반등이 좀 미약하다 보면 슬슬 흘러내리다가 IT주들이 일단 한번 폭등을 한번 해주겠죠. 그리고 나서 걔네들이 빠지면 얘네들은 올라간 것도 없는데 같이 빠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IT주들은 바닥에서 30%, 50% 올라가서 빠지는 건데 얘네들은 올라간 것도 없이 빠지는 그런 억울한 경우가 생길 수 있다는 얘기. 근데 갖고 있으면 내년 1월 달에서 못 가도 그래도 46,000원, 47,000원
이 정도는 그래도 갈 수 있다라고 보여져요. 그래서 요거는 보유 의견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건 지금 오늘 중에 그냥 던지는 게 나을까요? 아니요, 일단 FOMC 상담은 보유하는 게 낫고 만약에 교체를 하겠다라 그러면 IT 쪽으로 하시는 게 훨씬 낫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보유예요, 보유. 네, 알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도와드렸고요. 자, 다음 전화 연결입니다. 여보세요? 수고하십니다. 네, 안녕하세요. 예. 네, 자, 어떤 종목 궁금하신가요? 세경 하이테크입니다. 세경 하이테크. 자, 매수 가격하고 비중은요? 23,850원에 10%입니다. 23,850원에 비중은 50%. 비중이 좀 10%요. 10%. 자, 비중은 10%면은 자, 요거는 간단하게 21,000원 지지 보유. 그리고 23,000원, 23,500원 여기 저항. 이렇게 해서 보유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럼 요거는 목표권을 마루 정하면 됩니까? 목표 가격 거래량이 없기 때문에 23,000원. 아, 그러면 손절해야 됩니까? 왜 손절을 해요? 23,000원이면 23,850원이구나. 1차 목표치는 23,850원이라는 얘기고 그때 오면 다시 질문 주세요. 그러면 그때 거래량과 이런 거 보면서 목표 가격을 24,000원 이상으로 올릴 수 있는지 그때 이후에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추가 매수는요? 추가 매수는 지금 상태에서는 그냥 그래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아, 예, 알겠습니다. 네, 자 여기까지 도와드렸고요. 자 이번에는 중간 시장 점검 잠시 갔다 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과 실시간 종목 상담 함께하고 있습니다. 방송 보시면서 내 종목도 상담 받고 싶으신 분들은 02-3153-2611, 2612번으로 전화 주셔도 좋고요. 문자는 샵 0082번으로 종목명 매수가 비중까지 적어서 보내주시면 됩니다. 또 유튜브 실시간 댓글로도 종목 상담 접수받고 있으니까요. 많이 신청해 주시길 바랄게요. 자, 그럼 이제 오늘의 표적 종목 어떻게 움직이고 있는지 확인해 보시죠. 네, 오늘의 표적 종목으로는 동진세미캠 만나봤었죠. 현재는 0.45% 오르면서 33,800원에서 거래가 되고 있는 모습이고요. 현재 시황도 좀 점검을 해보면 코스피가 오름세 줄였지만 여전히 2,800선에서 움직이고 있고요. 개인과 기관 매수세 들어오고 있습니다. 또 코스닥은 기관만 사주던 코스닥 외국인도 매수 물량 들어오면서 930선 부근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이정섭 위원님, 오늘 시장 흐름 어떻게 보고 계실까요? 저는 굉장히 좋다라고 보여지고 있는데 개인들의 체감은 시큰둥할 거예요. 왜냐하면 LG전자가 없잖아요. 그렇죠? 셀트리온 제약도 없을 거고 삼성전자도 많이 없을 거고 그렇다고 지금 위치에 삼성전자를 사겠다? 글쎄요. 저는 조금 무리라고 봅니다. 지금 위치에서 삼성전자 사서 도대체 몇 프로를 먹을 거냐라는 부분인데 기회비용에 대한 부분인 거죠. 내년장에서 IT 부품주 무지막지하게 올라갈 것 같은데 삼성전자를 잡아서 10% 20% 먹겠다. 손실이라 봅니다. 손실은 아니고 손해. 기회비용에 비해서 이미 벌써 어느 정도 올라왔는데 이거 안 간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제가 얘기했잖아요. 이거 9만 전자, 10만 전자 갈 수 있다고. 그리고 한 2년 정도 지나면 15만 전자도 충분히 가능하다고. 삼성전자는 더 갈 수 있습니다. 제가 그런 거를 강연에 대해서 앞으로 파운드리 시장이 무지하게 지금 좋아질 건데 삼성전자가 앞으로 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 많이 말씀을 좀 드렸었죠. 그래서 내년에서는 시스템 반도체와 디램 그리고 파운드리 이 세 가지가 모두 다 삼성전자한테는 다 좋은 거기에다가 그 외에서도 IT 삼성전자가 그것만 하는 거 아니잖아요. 그렇죠? 2차 전지라든지 아니면은 LED, OLED라든지 이런 부분도 다 좋아질 거기 때문에 IT는 내년에 잘 봐야 돼요. 어쨌든 삼성전자는 어쨌든 그렇게 될 건데 그러면 그거에 맞춰서 장비는 어떻게 될 거냐. 똑같이 갑니다. 가는데 더 많이 가죠. IT 부품주가 항상 더 많이 가는데 지금 당장은 안 따라가서 그렇지 요이 땅하고 뉴스 나오기 시작하게 되면 막 붙는 거예요. 갑자기 막 붙는 겁니다. 최근에 이제 해운주들도 갑자기 막 급등하면서 막 난리를 쳤었죠. 그리고 건설주들도 조선주들도 갑자기 막 급등을 했었죠. 그 대형주들이 그런 흐름들이 IT 부품주에서 조만간 그 조만간은 이제 내년을 얘기하는 거. 내년 해봤자 이제 오늘 내일 모레 3거래 지나면 이제 그 다음 시장은 이제 4거래일째가 바로 1월 4일 날 새해 첫날 거래일인데 그때서부터 이제 이슈를 어떻게 이제 가공해서 내보내냐에 따라서 올라갈 텐데 지금 제가 보고 있는 여기 IT 부품주 관심 종목들 보고 있는데 움직임들이 이렇게만 봐도요 굉장히 강할 것 같다라는 느낌이 그냥 듭니다. 제가 벌써 이 바닥에서 14년 동안 이렇게 매일같이 쳐다보고 있는데 보면 거의 그냥 보면 감대로 돼요. 근데 주식을 감대로 할 수는 없습니다. 딱 보고 분석하고 싹 스캔 한번 해보고 또 보고 기업 내용도 보고 여러 가지 보죠.
보는데 이미 그런 부분들은 주말에 제가 다 했고요. 이미 다 했고 거기에서 움직이는 애들 이렇게 보면은 아 맞구나 지금 정도 그 정도 확인하는 정도예요. 그래서 지금 IT 부품주가 갈 거라는 게 맞다라는 얘기입니다. 지금 맞다라는 얘기고 시장을 보게 되면 뭐 아까 얘기했듯이 시장은 그냥 이렇게 돼 있는데 대형주만 움직이니까 여러분 체감은 나쁠 겁니다. 전략을 드리게 되면 IT 부품주들은 팔지 마세요. 잘 갖고 있으면 되고요. 내일 배당락 떨어지게 되면 일반적으로 배당을 받았던 그 종목들은 개파락이 떨어져요. 그래서 내일 시장 흔들림이 한번 나옵니다. 그 흔들 때 IT 부품주를 싸게 살 수 있는 기회입니다. 근데 예를 들어서 사고 싶은 종목이 10개가 있다, IT 부품주. 그러면은 거기에서 한 8개는 안 빠질 거예요, 잘. 한두 개 정도가 쿵 하고 빠질 텐데 그 중에서 그런 게 거의 안 나오겠지만 여러분 사고 싶은 종목인데 그게 마이너스 7%, 10% 빠졌다. 담으면 됩니다. 그런 게 있을지 모르겠지만 마이너스 7%, 10% 정도 빠진다. 그러면 사면 돼요. IT 부품주. 근데 아마 그렇진 않을 텐데 그래도 IT 부품주가 한 몇백 개 있잖아요. 거기 중에 하나는 뭐 한 10% 정도 미끄러 내려가면 그거 싸게 사면 돼요. 그거 싸게 사면 되고 웬만한 애들은 잘 안 빠질 거예요. 잘 안 빠질 건데 예를 들어 지금 강하게 움직이는 종목이 지금 눈에 띄는 게 지금 ICD가 눈에 띄네요. ICD. 지금 ICD가 전고점을 돌파를 했죠. 아주 좋은 모양 가지고 있는데 저는 이거를 이 바닥에서 여기서 쌀 때 공략을 하라고 줬던 종목이에요. 여러분들한테 드린 종목은 아니지만 하여튼 누군가한테는 쌀 때 이거 이렇게 흔들 때 샀어야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지난번에 박앤셀이라 얘기했을 때에서 그 종목이 뭐였느냐? 그 중에 하나였습니다. 박앤셀. 그러니까 최근에 그 변종바이스 나온다고 우리나라 시장 흔들렸잖아요. 그때에서 싸게 사야 된다고 가격을 그때 확 후려쳤는데 후려쳐가지고 살 수 있는 종목 몇 개를 뽑았는데 그 13개, 그러니까 제가 사야 될 종목 13개를 뽑았는데 IT주를 그 중에 하나가 바로 ICD였다라는 거. 그거 하나를 여러분들 알려드렸어요. 그래서 ICD도 바닥 종목은 아니에요. 그래서 이것도 수익률을 그냥 대충이에요. 대충이지만 이렇게 보면 올라갈 목표치는 크기 때문에 일단 좋게 보는 종목 중에 하나인데 이게 지금 정고점을 돌파했다는 얘기는 IT 부품주들이 시간이 지나면 하나씩 갈 게 확실합니다. 그러니까 IT 부품주들 조정받으면 혹시나 ICD가 내일 그럴 일은 없겠지만 혹시나 10% 빠지면 이거 주워 담으면 돼요. 그러면은 내년에서 좋을 일이 있을 겁니다. 어쨌든 ICD는 아직 표육 종목을 준 종목은 아닌데 뭐 조만간에 가격대가 괜찮으면 표육 종목으로 가지고 나올 거니까 잘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래서 오늘 시장은 그냥 이 정도면은 양호하고 좋은 겁니다. 그래서 아마 연말장까지 그 막장까지 30일까지 별 그렇게 크게 폭락 없이 연초장 되면은 1월 효과, 신년 효과라서 달릴 거예요. 그래서 계속 좋을 거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자. 그러면 상담으로 바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유튜브 상담인데요. 자, S맥 질문 주신 분이 있네요. S맥 좋네요. 자, 매수 가격하고 비중 보겠습니다. 1,890원에 비중 10%. 자, 수익을 내기 위해서 걱정하시는 거라면은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고 일단 2,000원까지는 보셔도 된다라는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은요. 자, 다음은 제넥신인데 자, 제넥신 12만 8천원에 비중 50%. 비중 너무 많으신데요. 이게 올라갔을 때 다 파셨어야지. 파셨어야지. 이거는 지금 호재 뉴스가 이미 한번 나왔습니다. 호재 뉴스는 나오면 끝나는 거예요. 나오면 끝나는 겁니다. 이제 그 다음 호재 뉴스가 나와야 되는데 2상과 3상을 내년에서 한답니다. 그래서 그것도 이미 나온 뉴스예요. 그래서 2상과 3상의 진행 결과가 상당히 양호하다. 좋은 약이 나올 것 같다. 이 얘기가 나와줘야 됩니다. 그거 나오기 전까지는 옆으로 횡보하거나 잠수 탈 수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반등 주게 되면 비중을 줄여서 비중 너무 많아요. 비중 40% 정도는 IT로 들어가야 됩니다. 10% 정도는 괜찮은데 비중 40% 정도는 IT로 교체를 그러니까 반등 나오면 IT 쪽으로 교체하시는 게 좋을 것 같다 말씀을 좀 드리고요. 자, 다음은 유튜브 상담의 테스입니다. 테스 반도체 장비주 쪽이죠. 요거 테스도 여러분들한테 표역 종목으로 드렸던 종목인데 언제인지는 제가 까먹었는데 일단 여름에 드렸던 종목이에요. 수익은 막 30% 정도 났나? 하여튼 그랬을 거예요. 뭐 25%가 30% 정도 났을 텐데 여전히 좋아요. 반도체 장비 쪽에 테스 가져가면 될 것 같고 28,400원이면 가격이 조금 비싸긴 하지만 뭐 그 정도도 인정해 드리겠습니다. 일단은 27,000원짜리가 안 깨지면 보유 가능. 여기에서는 수익이 날 수밖에 없는 종목 중에 하나의 섹터다. 그게 뭐다? 반도체, 소부장, 소재 부품 장비는 내년에서 다 수익이 날 수 있는 섹터입니다. 그 종목의 개수가 몇 개냐? 소재 부품 장비 다 따지면 200개에서 300개 나올걸요?
좀 맞나? 하여튼 200개 정도 나올걸요? 그래서 소재 부분 장비 쪽으로 딱 종목을 싹 다 훑어내면 200개 정도 나오는데 그 200개에서 떨어져 나가는 종목, 그러니까 손실로 나가는 애들은 글쎄요. 저는 없을 거라고 보고 있는데 그래도 있으면 한두 개 정도 나오겠지만 나머지는 다 수익이 나올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종목들을 누가 싸게 잘 사느냐 게임인 거지 나쁜 종목은 없어요. 자, 여기까지 상담을 도와드렸고요. 자, 오늘의 상담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시장이 이제 연말장으로 지금 가고 있는 상황에서 제가 IT주들을 계속 노래를 하고 있죠. 저는 원래서부터 IT주들을 좋아하고 제가 처음에 주식을 배울 때서부터도 IT부터 시작했습니다. 최근에 여러분들 제약바이오 움직이는 거 보면서 와, 전문가가 찬바람 불면 제약바이오라고 하더니 정말 제약바이오가 많이 올라갔네. 셀트리온, 녹십자셀, 그다음에 종근당, 뭐 유한양의 한미약품, 무자박제 올라가죠. 부광약품, 영진약품. 그러면서 깜짝 놀랐을 텐데 저는 제약주는 부전공도 아니에요. 그냥 취미예요, 취미. 저의 전공은 IT 전공입니다. 근데 내년장에서 IT가 전차의 부활이 될 거라 그랬어요. 전차, IT, 전기전자와 자동차. 자동차도 IT라 그랬죠. 통신 IT, 자동차 IT, 그다음에 그냥 전통적인 전기전자 IT. 이 IT가 내년에서 저는 큰 폭등장이 올 거라 예상을 하고 있는데 저는 IT에 원래 강합니다. IT는 어떻게 보면 제 밥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내년장에서는 제가 굉장한 IT 종목들로 계속 밀 건데 굉장히 좋을 겁니다. 그러니까 올 연말뿐만 아니라 내년장에서도 여러분 기대하시면서 실전 매매세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오늘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종목 상담까지 모두 함께 했습니다. 오늘 많은 분들이 종목 상담 신청해 주셨는데요. 시간 관계상 내 종목 상담받지 못해서 아쉬운 분들은 노란톡 오픈 채팅방에서 실전 매매 정수 검색하시고 이정수 위원님과 함께 시장 이야기, 종목 이야기 더 나누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금일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입니다. 해당 주식의 가치와 수익률 보장해드리지 않고 있고요. 서울경제TV는 자본시장 통합법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1:1 투자 상담이나 유사 수신행위 등 모든 불법 사항을 엄중히 금지하고 있다는 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오늘 준비한 소식 여기까지고요. 저희는 내일 이 시간에 다시 건강한 모습으로 찾아오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